또 해봅시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아마 3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1시간? 1시간 반? 뭐 그 정도?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이거 보이죠? 근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누구부터 할까? 옥형 예를 들어보자고. 옥형 어떻게 알았지? 시공학을 그냥 명리학이라고 치자고. 명리학을 시공 명리학을 어떻게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그 지장간을 이제 검색을 하다가 검색. 그렇지. 네, 지장간을 검색했는데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이 하는 글이 좀 있더라고요. 시공 명리학 글에서 조금 저랑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들어가 보자.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시공 명리학.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심심풀이로 뭔가를 검색해. 인터넷을 검색해. 그랬더니 뭔가 입맛에 맞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로 책을 구입하거나 뭐 다음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을 본다고. 그치?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맞네? 이런 생각에 이제 책도 사고 강의도 듣고 뭐 이제 직접 이제 참가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순서가.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자기만의 이론 정립을 해. 그치?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지금 20년을 거쳤다 쳐.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 그냥 느낌학적으로 어제도 그러더라고.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강의 책을 보니 혹은 뭐 인터뷰 이거다. 유튜브를 봤더니 이거다. 이런 느낌이래. 왜 뭔데 무슨 느낌인데 그때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다. 됐는데 기준은 뭐냐면 판단 이게 맞는지 그냥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1년,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보니까 예를 들어 이 봅시다. 뭐 격국이, 용신이 이런 거하고 사계도하고 이게 무슨 차이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지? 예를 들어서 격국용신으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것과 사계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뭐 사계도로 사주를 분석하는 것 이런 차이는 뭐예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저쪽 보이나? 이게 무슨 차이 같아요?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응? 격국 용신의 기본이 되는 어떤 토대가 만약에 격국 용신 쓰더라도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격국 용신 쓰더라도 사계도 기반으로 쓰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야. 20년이 지나도. 문제는 이 절대적 기준치라는 거가 없으니까 격국 용신을 맨 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격국 용신은 절대적인 기준치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상대적인 기준치. 왜냐? 절대적인 기준은 이런 거야. 우주야.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야. 우주의 상대적인 기준은 은하 같은 거야. 은하의 상대적인 기준은 태양계야.
그지? 태양계 기준은 지구야. 지구의 상대적인 개념은 국가사회야. 국가사회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인이야. 그럼 격국용신은 뭘 하고 있냐면 이 수많은 은하에서 극히 진짜 정말 진짜 먼지도 못한 인간에 대한 기준,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격국용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걸 막 벗어나서 저 우주의 끝까지 가야 뭐가 있냐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야.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부터 다시 나까지 오는 과정을 나는 팔보도라는 걸로 정립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20년을 공부해도 격국용신을 아무리 해도 이게 내가 뭐지 도대체? 이게 절대적,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조차도 몰라. 혹시 알았어요? 20년 한 사람. 이게 절대적, 상대적 기준이 있다는 거 알았냐고. 모른다니까? 여긴 다 1년밖에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왜? 격국용신 이런 것들은 오로지 상대적인 기준점으로만 세상을 보거든. 왜? 접살 같은 나를 기준으로 본다고. 우리가 아니야. 우주가 아니야. 그냥 내가 어쩌냐를 보는 것밖에 없어. 얘들은 문제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천천히 내려가서 상대적인 기준을 관찰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사를 중에서 제사를 하나를 가지고 팔보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제살이 아니라 제살이라는 수단을 하나를 가지고 팔보도를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팔보도의 기준이 뭐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얘는 팔보도의 뭐 예를 들어서 사계도다. 그럼 사계도는 무엇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냐 이거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쵸?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내 스스로 충분히 나만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야. 그게 없다면 나처럼 20년 넘도록 헤매. 아, 이게 뭐지 계속 의문점을 갖는다고. 이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점수만 잘 나오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게.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검승부 맞췄어. 1등을 했어. 이유를 몰라.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을 못해. 그냥 찍은 거야. 설명도 못하는 1등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 참석도 안 하게 돼. 그게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참. 자, 이 신사리를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공간이 순환한다? 달리 표현하면 청강도 청간합으로 순환하고 지진은 삼합으로 순환하고 세상은 모든 거 뱅글뱅글 돌아가서 순환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은 뭐 짓살은 뭐고 뭐 년살은 뭐고 막 이런 굉장히 그 단계를 딱 잘라놓고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한다고.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없어. 끊어진 건 하나도 없어. 다 이어져 있다고. 근데 그냥 짓살은 뭐고 막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시공간이 순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부터 신사를 관찰해야 될지 모호해져. 그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정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어? 장성? 이제 예를 들어 장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짓살처럼 하고 싶기도 해. 왜? 탄생이니까. 근데 좀 더 돌아가 보면 탄생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그래야 탄생이 나올 거니까 또 계속 돌아가. 끝없이 돌아가. 그래서 이제 그 제살을 해보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탄생을 기준으로 인호술 삼합의 새끼를 살아가는 우리가 탄생 짓살을 출발점을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이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짓살이 생겨났어. 탄생했어. 고로 그 출발점은 제살,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이 있다고 했지만, 이게 12신사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각의 별개로 막 어떤 책에 보면 맨날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맨날 유사한 글자들, 속성들 막 있잖아. 있어. 근데 그게 가슴이 안 와닿아. 예를 들어서, 뭐, 제살을 수옥살이라고 그래. 그러면 가슴에 와닿아, 그게? 안 와닿잖아. 근데 왜 수옥이라고 했지? 그 멀리서부터 내려온 거야, 수옥이라고. 수옥. 그치? 근데 왜? 이게 굉장히 편견을 가지게 하는 거야. 수옥 하나를 다 이렇게 명칭을, 뭐, 겁살은 겁탈, 뭐, 약탈,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왜?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수옥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인식해. 나쁜 거야. 머릿속에 나쁘다고 인식해버려. 겁탈, 마찬가지로, 뭔가 강탈하고 빼앗고, 뭐,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해. 근데 왜? 라고 하면 설명 못 해.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거지, 내 말은. 그럼 뭐지? 또 마찬가지로 판단에 기준이 있어야 돼. 그치? 무조건 세상 살면서 항상 기준을 생각해야 돼. 특히나 다른 거는 신랑한테는 그러지 마. 그런 식구들은 판단 기준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사랑으로 사는 거지. 근데 명리학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 전혀 다른 세상이야. 식구하고 명리학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근데 기준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팔보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자, 가장 중요한 여기가 아주 날 같다. 첫 번째가 정임계라고 치자고. 정임계. 이쪽은 폭발하는 발산, 팽창 이런 거야. 이쪽은 수렴, 축소 이런 거야. 이쪽은 중앙은 응축이고. 근데 혹시 정임계를 통해서, 이 정임계라는 표를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거 있어요? 혹시 이 표는 뭘 말하는구나 혹시 느껴지는 거 있어요? 혹시 안 보여요? 뭘 말하고 싶은 거다? 그냥 글씨인가 보다 이거 말고. 이게 대칭 구조잖아. 양면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절대로 편협하지 않아. 절대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건 세상에 없어. 맞아요? 길, 흉, 양음, 천국, 지옥, 기타 등등 계층이 끝없이 순환해버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잿쌀을 수옥살이라고 딱 하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지? 정임계로 양면적이고 대칭적인 그런 부분 중에서 딱 하나만 보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수옥은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주를 딱 설명을 했어. 아니 사주 뭐 있는 그 사주를 딱 그 실제 상황을 봤어. 그런데 매우 좋다고 나와. 그 매우 좋다고,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다 치자고, 100억을 벌었다고 딱 나왔는데 거기에는 수옥살이라고 하는 잿살이 서너 개 있다고 쳐. 그럼 어떻게 인식하겠어? 수옥은 나쁘다고 그랬잖아. 근데 잿살이 서너 개 있는데 100억을 벌었어. 그때 그 잿살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잖아. 여전히 잿살은 그 상태에서 100억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인자가 아니라고 인식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잿살은 배제시켜버린다니까? 그래놓고 다른 여인을 찾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게 보이거든? 운 좋게도.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쓰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죠? 판단을 항상 양쪽으로 봐야 되는 거야. 잿살은 뭐가 좋고 잿살은 뭐가 나쁘고 이렇게 양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거기까지? 자, 근데 정화 쪽은 비록 인호술 삼합의 장성으로 물질계, 이쪽은 신자진 삼합으로 정신계, 이렇게 빅뱅처럼 폭발을 했어. 고로 이 개수는 이제 이게 만물을 팽창시키는 작용이야.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맨날 발산 팽창이요 뭐 이러니까 그냥 그 신의 의지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팽창하다는 의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뜻이 있어. 왜냐?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살아 움직이려면 팽창을 기준으로 무조건 팽창해야 돼. 발산해야 돼. 그걸 수렴하거나 응축해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저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죠. 그죠? 그런 게 아니야. 발산하다는 개념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이 박스 안에, 응? 나를 집어넣고 막 축소를 시킨다고 그래. 어떻게 살아, 이거를? 그냥 다 죽어. 지구를 계속 줄여가지고 압축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 다 죽는다니까? 살 수가 없어. 그 발산하다의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말로 팽창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니까. 생존의 필수 조건. 빅뱅은 모든 우주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우주의 의미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팽창하다야. 우주가 팽창 끝까지 해야 되고 그게 끝까지 안 되면 어느 날 이제 지금 맨날 옥형이 요즘 머리털 지금 세 가닥 빠졌잖아. 보면 그 빠진 것처럼 그거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야. 언제 되지나 이런 연구하잖아. 그게 팽창하다는 개념은 굉장히 심각한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주제인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발산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해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만물은 팽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블랙홀이 다 죽인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야. 수렴 뭉쳐서 다 죽여버리거든. 열로 죽여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죠? 요즘에 블랙홀의 힘의 동력이 뭐냐고 했을 때, 아니 블랙홀이랑 그 암흑 에너지, 청력의 근원이 뭐냐고 했을 때 요즘에 나온 논문들이 그게 블랙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력의
힘의 동력이 블랙홀이라는 연구가 많이 있다고. 블랙홀이 아니야. 블랙홀이 아니고, 물론 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블랙홀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블랙홀이라고. 왜냐면 블랙홀의 근본적인 이 개념은 이게 수렴뭉축 열이거든. 이 열이 있으니까 폭발하잖아. 그냥 열이 있으니까 폭발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팽창하는 거는 절대로 블랙홀의 개념이 아니라 정임계의 충돌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중에 나 죽거든. 혹시 이게 맞다고, 아직 산티는 아직 제일 젊으니까. 행여 내가 내 설명이 맞았으면 그때 우리 쌤이 이런 30년 전에 이런 얘기 했다고 꼭 해줘. 꼭 책에다 써줘. 그치? 충돌하기 때문이야. 충돌하기. 그러니까 개수의 면적이 점점 넓어져서 그래. 충돌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 팽창된다니까? 이게 정화가 훨씬 강했다면 이거는 충돌이고 뭐고 그냥 사라졌어. 근데 정화보다 개수의 정화를 접촉하는 개수의 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팽창하는 거야, 얘는.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임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신의 의지는 우주에 생기를 퍼뜨린다고 하는, 내가 맨날 주장하잖아. 우주에 생기를 퍼뜨린다고 하는 게 신의 의지라고. 아니, 명확하잖아. 팽창한다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 하지만 분명히 내 양면성을 보라고 그랬지. 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 생기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에 반대편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게 신의 의지는 꼭 살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래야 되지? 얘들이 서로 한 쌍이 아니면 우주는 팽창할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우주로서의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야. 반드시 충돌 과정을 통해야만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거든.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노자를 브라보, 연진아 막 하는 이유가, 그 노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요즘 연진이 이거 욕 있잖아. 그거 모집만 딱 잘라서 편집해 놓은 거가 유튜브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봐봐. 너무 찰져. 여기 나 지금 카페에도 올리려다가 깜빡이고 다른 일 하다 못 올렸거든. 뭐 이게 그것만 계속 나와 한 1분 동안. 너무 좋아. 한번 찾아서 시원시원해. 자, 기억할 거는 잿살이든 무엇이든 간에, 얘 이쪽 면에는 이런 수옥의 느낌이 있는데, 수옥. 그 반대편에 그럼 뭐지? 좋은 거는? 신의 의지구나. 잿살은 생기를 퍼뜨리려고 하는구나. 어디에? 만물의,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퍼뜨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게 왜 잿살이지? 라고 의문이 들죠. 그죠? 급할 필요 없어.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씩 보다 보면 이게 잿살일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여기에서 이제 잿살을 그 2개가 양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있지. 신의 의지도 좋고 수옥살도 좋는데 뭐다? 둘이는 어떤 관계다? 충의 관계야. 충의 관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언제든지 개수는 정화를 공격할 수도 있고 정화는 개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야. 혹은 얘가 계속 회전하는 과정에 개수가 정화로 바뀌고 정화가 개수로 바뀌는 거야. 그거를 언제든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무슨 생각에서 벗어나?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제 쌀은 수옥쌀이다.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그 멍청한 짓에서 벗어난다고.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여유로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옛날 책에 보면 수옥쌀이요. 제쌀 혹시 제 쌀이 좋다라고, 제 쌀이 어떤 점이 좋다라고 책을 본 적 있어요? 혹시? 아,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랬지? 모르겠구나. 근데 대부분 보면 제 쌀은 나쁜 얘기밖에 없어. 겁쌀도 나쁜 얘기밖에 없고. 그치? 근데 그렇지 않아.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야만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 나중에 그 벼락부자로 태어나기 학원 중에 엄청 돈을 벌 수 있는 게 제 쌀이야. 그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근데 과연 신의 의지를 따라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수옥으로 돈을 벌 것인지 그것만 달라질 뿐이야. 내가 어떤 마인드로 저걸 추구하느냐의 문제라고. 그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자연순환도를 보면 그걸 이해를 하게 돼. 그때 가서 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죠?